자, 교과서 2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3페이지면 단독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연고 204페이지의 제일 위에 2번의 내용 이렇게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는 많은데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건 6개입니다. 6개. 자, 1번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 다음에 상속 있죠. 아버지가 있다, 없다. 법인의 합병만 줄을 꺼서요. 법인의 합병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으세요. 187조. 187조. 187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뭡니까?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만 하면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지.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있죠. 회사 합병. 종은행과 신한은행에 합병을 하거든. 그러면 회사 설립 등기만 딱 해버리면 종은행 명의로 돼 있던 모든 부동산은 신한은행으로 등기해야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럼 신한은행은 이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무슨 신청한다? 단독. 그 다음에 3번에는 그냥 판결입니다.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죠. 옆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 성명, 주소, 주민. 여러분들 흔히 말할 때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개명을 했죠.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6번에는 284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84페이지. 이 신탁 등기는 중요해요. 284페이지에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04페이지에 표가 나오죠. 이 표는 우리 교과서 전 과정에 나오는 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럼 이 중에 판결을 배우러 간다. 판결을 배우러 갈게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판결서 이렇게 됐거든.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판결의 종류가 있어요. 세 번째 기간이 있어요. 네 번째 신청인이 있어. 다섯 번째 서류가 있다. 이렇게가 풀어가 볼게요. 그럼 이거를 시험에 놓을 확률은 그러니까 30%입니다. 30%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졌거든. 이렇게 되졌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어라고 매매를 해. 매매라면 갑은 매도인 등기 의무자. 을은 매수인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이때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이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대문까지만 딱 가야 됩니다. 오케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돼요.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야구방망이 들었죠? 이거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만 딱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휘두른 신용만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가 어른 억울하지 마. 직접 가면 안 돼. 그때는 어른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갑니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에 계약서가 있다. 있죠.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오거든.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거를 가지고 을이 소송을 건다. 그럼 당연히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자, 거꾸로.
거꾸로. 자, 이렇게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 그러면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라. 을이. 아까 전에는 갑이 안 넘겨줬고 이제는 을이 안 받아가요. 그럼 여러분들 안 받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안 받아가면 갑은 매매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이제는 갑이 소송을 건다. 이 말. 갑도 역시 계약서 가지고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깁니다. 요게 이제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견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결론은 안 넘겨주면 소송 거는 거고 안 받아가면 소송 거는 거고.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나올 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라. 그럼 책으로 가봅시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205페이지에 제목만 줄 것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옆에다가 등기하여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민법 제200, 다시 합니다. 민법에 판결의 종류가 나오거든.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요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해서요.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을이 잡으세요.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덱스다 X. 뭐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내려오세요. 이번에 확정 판결 줄 거세요. 옆에 첫째 줄 끝에 가집행 선고 줄 거세요. 그래 X라고 해서 X.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를 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가져가야 된다. 확정된 걸 가져가야지. 확정이 안 된 걸 가져갈 수가 없지. 맞죠? 그럼 가집행이니까 아직까지 판결이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기간 나오죠. 기간. 첫째 줄 끝에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자, 여기까지 줄 거세요. 10년이 경과하여도. 네,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았죠? 100년 있다가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기간에는 제한이 시작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판결입니다. 자, 1번에 자, 적었습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죽지 마세요. 옆으로 갑니다. 민사, 조정조서 줄 거세요. 그래가 셋째 줄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공정인 작성에 죽었습니다. 공정정서 끝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이래 공부를 하세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거든. 그럼 요게 글자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다? 조서가 들어있지.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아니, 안 적어도 되는데 책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서면이라고 붙여, 서면. 오케이? 네.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에는 무슨 자를 붙인다? 조서. 그러면 요 세 개는 그냥 판사가 작성하는. 그럼 옆에 1번 옆에다가 썼어요. 누가 작성한다?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만 하세요. 소송이 들어갔어.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면 판사가 바로 재판합니까?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킵니까? 화해. 그럼 화해했지.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화해를 했다면 문서로서 남겨야 된다, 안 남겨야 된다? 그건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작성하는 거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저거 가지고도 등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조정조서. 옛날에 텔레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마지막에 자 신구 선생님이 4주간의 조정
일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테이블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지금 결정한다. 오케이? 네. 그럼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이제 답은 이겁니다. 공정정서. 자, 요리 와보세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조서. 시작. 정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결론만 합니다. 공정사무소에서 공정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다? 있다. 답.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2단이다. 아니. 그럼 저거 갖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직 하지 말게요. 기억의 끝에 줄 긋지 마세요. 있다. 니은의 끝에 있다. 디귿의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시작. 없다. 리을의 끝에 시작. 있다. 미음의 끝에 있다. 비읍의 비 끝에 시작. 있다. 그러면 없다만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 엄청 쉬워요.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가 됩니다. 패소한 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안 해줍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라, 제기한 쪽. 그러니까 제기한 쪽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제기당한 쪽은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해볼게요.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법은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울지 않으면 젖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때 제가 소득이 좀 줄었다. 그럼 어려보면 내려야 돼, 안 내려죠? 내려. 가만히 있으면 안 깎아주지. 가가지고, 오케이? 네, 깎아달라 해야 깎아주지. 그래서 법은 울어야만이 젖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운 쪽이 누구다? 원고. 그럼 피고는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자, 여기에 예외 하나 있는 거라. 그래서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에 가면 공유물 분할 판결 찾았습니까? 자, 또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관계없이 옆으로 갑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라다. 패소할 때 패소 줄 거 보세요. 패소. 그럼 여러분들 제가 공부할 때 알려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방법을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에 판결의 종류는 3개거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 있다, 없다, 있죠. 이때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말은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그러면 형성 판결이 딱 이루어지면 이미 권리는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권리는 변했다는 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들어가면 과정은 볼 필요 없습니다. 끝글자는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이니까 이미 소유권은 취득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비업으로 갔어요. 채권자 대위소송 일어났거든. 자, B를 읽어볼게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그것만 줄 거 보세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어나거든. 그럼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있다 없다가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성소가 뭔데? 패소가 뭔데? 원고가 뭔데? 피고가 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인데? 이런 시험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패소한 자는 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다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라. 그러니까 낱말만 익숙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몇 개 없어. 맞다? 그럼 또 집에 가서 성소가 뭔지 패소가 뭔지 찾아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은 무조건 OX밖에 없다니까. 인감 가져오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오면,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OX밖에 없다니까, OX밖에.
오케이. 네. 그럼 여기도 답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그 소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무슨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자. 이래 또 매매했어요. 시작. 채무자. 시작. 채권자. 자, 답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등기를 안 받아올 수 있다. 있지. 거꾸로 안 넘겨줄 수도 있지. 맞죠? 네. 그럼 안 넘겨주면 이 사람이 빨리 등기달라? 그러면 또,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소송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소송을 안 걸어. 오케이? 네. 그럼 이 등기가 못 오니까 이 등기가 못 넘어가지. 그럼 병이 요 사람을 상대로 등기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채권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있다. 있지. 그럼 채권자가 등기합니다. 누구로 됩니까? 을이지. 요래 되잖아,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그러면 병이 등기에도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야, 너 판결서 가지고 있는데 너 고생했다. 그 등기는 내 이름으로 되니까 내가 등기할 테니까 너 판결서 좀 더. 그래가 이렇게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도 등기할 수 있다. 병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해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 해도 누굽니까?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을이 소유자가 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답만 딱 외웁니다. 끝글자 시작, 있다. 이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통과를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첨부 정보거든. 기억에 제목만 줄 것은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확정증명서 위에다가 이거를 썼어요. 송달증명서. 이렇게 써가 X라고 하세요. 옛날에 기출문제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풉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요. 그럼 그 판결서는 당연히 확정된 걸 가져가야지. 답입니다. 졸업장도 가지고 가야 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아 가야 돼. 몇 개가 들어간다? 2개. 그럼 확정판결정본 플러스 확정증명서는 O. 확정판결정본 플러스 송달증명서 이러면 O 덱스다 X.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제 손을 보세요.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덱스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제공이 놓으면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꼭 기억하고 있으라니까. 그러면 첫째 줄에 갈게요. 니은에 갑니다. 니은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줄 것에 한 칸 밑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O. 한 칸 밑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줄 것에 셋째 줄에 제공할 필요가 시작 없다.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디귿에 둘째 줄에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줄 것에.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래 공부합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요래서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별도로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묻습니다. 오더와이더 O.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행정관청의 허가서입니다. 허가서. 그 다음에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입니다.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요거는 무슨 관계인? 제 손을 보고 있어요.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서류 첨부해야 된다, 아닌다? 해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제3자. 제3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성락서는 필요가 없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행정관청이라. 행정관청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익증명서, 금일.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시장군수구청장 오토바이더 농지치료도 계약 금인계약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여러분들 매매하면 계약서를 들고 금인을 받아야지. 거래 신고를 해야지. 아직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봤겠네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계약서를 들고 금인을 받아와야 돼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거래 신고하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이런 게 전부 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갑하고라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구청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써줬지. 써준 다음에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해야 된다. 해? 그럼 세금을 포탈할 수 없지. 그래서 중개사한테 의무를 두는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거든. 갑하고라고 거래를 했거든. 그러면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금인계약서. 그러면 가장 쉽게 계약서에 금인을 받아오라 이 말입니다. 금인은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관공서에 가면은 쇳덩어리 그 도장 있다 없다? 저그득 눌려주는 거 있다 없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좋다? 다음에 이제 현업을 하면 관공서에 자주 가세요. 오케이. 자주 가세요가 뭐예요? 거래 신고를 하러 가야지. 그게 곧 뭐예요? 계약서를 많이 쓰는 거지.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대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다 세금을 포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래 신고를 했다, 계약서에 금인을 받아봤다면 세금 포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인을 받아야 되고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됩니다. 둘 다 할 필요는 없지. 맞다? 맞지.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그럼 요리를 와보세요. 자, 소송 아닙니다. 갑하고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합니다. 허가서 첨부해야 된다. 해. 이제 소송입니다. 갑하고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했어. 근데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기는 소송을 걸었어. 판결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른 판결서 가지고 등기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을이 소송을 걸었죠. 그럼 을은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었어요. 갑이 등기 안 넘겨주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등기.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이다. 아니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별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 암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판결서 가지고 갈 때도 이런 거 전부 다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판결서는 갑하고 을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서 소송을 걸은 거지 서류 때문에 소송 걸은 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서류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별개. 오케이. 네. 통과. 그 다음에 리얼로 갑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나오죠. 옆에다가 세금. 여러분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결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세금은 내야 된다. 안 내린다? 네. 됐습니다. 통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가세요. 법인 아닌 사단 등에 대기 신청인데 요거는 2개만 공부하면 3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입니다. 둘째 줄에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종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담하는 거래는 자, 줄것입니다. 사단, 재단, 을 자르세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는 줄것입니다. 사단, 재단, 을 그 명의에다가 동그라미로 쳐서 명의에다가 줄 것입니다. 대표자 관리인이 줄 것이에요.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신청에다가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괜찮아요? 이리라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법인이 있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있답다 있지. 그럼 이게 법인 아닌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 때 비법인이지. 비법인.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나중에 물을 수 있어. 그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 그럼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국어 시간입니다. 명의인이라는 말하고, 칠판을 보세요. 신청인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글자는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글자는 말 그대로 등기를 마는 거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해봅시다. 법인이죠. 다시 합니다. 법인도 답은 똑같습니다. 법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건희 회장한테 있다.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다. 법인. 그리고 명의는 그러면 누구? 법인이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한테 있는 거지. 이건희 회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은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사들이 있답다 있죠. 그 이사 중에 우두머리를 대표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대표이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장이다, 사장 아니다, 사장이지. 맞아요. 네.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건희 회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답다 있죠.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등기를 해로 오는 사람은 법인이 옵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옵니까? 대표자. 등기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아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열어서. 요거 하나 해놓고 할게요. 여러분들 법인하고 비법인이죠. 그냥 민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요건이라는 게 있답다 있죠. 그럼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한 게 법인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을 수 있답다 있죠. 요게 시작 비법인. 그럼 예를 들어라 가장 쉬운 게 종중이다. 종중. 우리가 동창회, 장학회, 향후회 들어본 적 있답다 있죠. 그럼 옛날에는 종중재산 있죠. 종중재산은 종갓집 종손 이름으로 등기하지. 맞죠? 근데 종갓집 종손이 똑똑한 사람이 있고 떨빵한 놈이 있답다 있다. 그럼 떨빵한 사람이 사업한다고 다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해두면은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답다 없다.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에 보세요. 소유자가 어성김씨 종친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번에 어성김씨 종친회지. 이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단이다. 이제 그럼 소유자가 어성김씨 종친회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비법인이다 이 말.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이쪽에 매도인 무슨자? 의무자. 그럼 의무자가 누굽니까? 비법인.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 이게 갑이고 이게가 어성김씨 종친회. 그럼 이쪽이 무슨자? 의무자. 무슨자? 권리. 그러면 그 의무자 권리자가 무슨 법인이고? 비법인. 그런데 이 등기를 신청회로 오는 사람은 어성김씨 종친회가 온다. 종친회 회장이 온다. 회장. 그러면 신청서에는 종친회 이름을 쓴다. 종친회 대표자 이름을 쓴다. 대표자. 그럼 여기로 오세요. 명의인입니다. 명의는 자 시작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시작 비법인. 신청인은 시작 대표자 시작 관리인.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식으로 볼게요. 어성김씨 종친회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종친회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온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당연히 그런 거지.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을 첨부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거에만 조심하면 됩니다. 한번 더 할게요. 다시 합니다. 명의는 누구다?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비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고려하면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모를 때는 이렇게 풀겠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만약에 이 말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지.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을 내놓고 합니다. 대표자의 이름이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가느냐 안 오느냐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하나는 O고 하나는 X입니다. 그러면 대표자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올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때 이랍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자의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 다시. 여러분들 회사에 우리 가는 뉴스 보면 등기이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있다 없다? 그럼 방송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좋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헷갈리느냐 이러면은 요 글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법인 등기부. 시작. 부동산 등기부. 우리는 법인 등기부는 안 배우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는 별도로 있어요. 우리 법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은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자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네. 근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는 건 이해됐죠? 그럼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그럼 이해됐어요? 네.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그거 뭐 다른 게 어디 있어?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등기부는 별도로 쓸 필요가 없다고.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맞죠? 네. 아니 그걸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 너무 쉬운 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답입니다.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는 필요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 오케이?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대리인. 그럼 신청서에 대리인의 이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럼 등기부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제 말 들어보세요.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서. 자, 됐죠?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 지금 우리는 요거를 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써야지. 맞죠? 그럼 등기부에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신청서에는 주소, 성명, 주소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까 전에 법인이 등기를 신청해 온다. 법인의 대표자가 온다. 대표자. 그럼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리니까 성명, 주소만 쓰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다. 비법인이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와야 하나요? 와! 그러면 다시 합니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올린다.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이해했어요? 네.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흐름을 파악하면 돼.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요것만 느끼고 갔어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하나는 법인, 하나는 비법인. 글자가 다르다. 어느 하나가 O면 어느 하나가 X다. 이래 공부하면 되지. 오케이. 네. 그 너무 쉬운 거에다가 시간을 소비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동그라미 3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줄 것을. 첫째 줄에 등기 의무자 줄 것을. 그 왼쪽에 팁을 보세요. 의무자는 O죠. 권리자는 X. 그걸 시험에 항상 자주 냅니다. 그럼 제가 답을 읽어줘.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매도인 아니다? 매도인이죠. 권리자는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수인. 제 손을 봅니다.
사들이는 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지. 힘들어.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좋은 거지. 그럼 총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총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한다? 거쳐.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는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사들일 때는 필요하지 않다. 이해됐죠? 이거 중요한 문구입니다. 통과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10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이래놓은데 이런 거를 낱말 뜻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낱말 뜻 하나만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띄우는데 지문으로 만드는 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옛날에 시험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내거든. 그 단편적으로 낸다는 말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는 임차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이래 냅니다. 요즘에는 그래 내는 게 아니고 소유권 외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이렇게 포괄적으로 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즘에는 이렇게 이랍니다.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가져와가 하나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라. 옛날에는 그렇게 안 냈거든. 요즘에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내요. 그 중에 이게 간혹 또 근데 너무 쉬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갈로 열고 1번에다가 241페이지라고 적으세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것만 하고 집에 갑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포괄성계입니다. 그죠? 자, 민법 가져옵니다. 포괄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시작. 상속이죠. 맞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오세요. 포괄성계 상속입니다. 근데 이리 와보세요.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성계인. 그럼 여기 무슨 자가 들었다? 인. 그럼 여기다 요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상속하고 상속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식에게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 한다. 요게 상속 등기지. 되죠? 그럼 상속인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매매를 했어. 매매 대금 받았어.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는 거라.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다? 해.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아, 여러분들 큰일 났네. 이 그림하고 칠판을 보세요. 자, 이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에게 소유권 넘어가야지. 이게 무슨 등기고? 상속 등기. 되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시험에는 뭐를 내느냐 이러면은, 자, 이래 보세요.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 요걸 잠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등기 기록입니다.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를 작성할 때 무엇을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 신청서. 자,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 갑골구가 있다, 있지.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내용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이 내용 일치됩니다. 불일치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의 인적 사항은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해. 그 불일치하면 당연히 등기 안 해주지. 오케이? 네. 그러나 예외 하나 있는 거예요. 예외. 그게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쪽에 매도인이니까 의무자, 매수인이니까 뭐다? 권리자. 그럼 을이 매매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호칭은 자 시작 비상소이 시작 상소이. 일단 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럼 소유권은 넘어왔지. 근데 둘이 매매했기 때문에 등기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겨. 그럼 1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이 왔다 1이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적용 안 한다 이 말. 그럼 안 한다는 말은 등기는 바로 넘어간다. 또 보세요.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구다? 안 거치고 넘어갔죠? 소유 누구다? 그다음 바로 넘어간대 바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등기보다 등기바이다. 등기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무슨인이다? 상속인이지. 맞죠? 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아, 갑이 온다, 갑의 자식이 온다. 갑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어? 갑의 자식이 와야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 쓴다, 자식 이름 쓴다, 자식. 그러면 여기 시다, 상소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등기할 수 없지. 자식이 대신해야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킴이다. 상속 등기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리 와보세요.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이랍니다.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OX다 X. 상속 등기 거치고 간다, 안 거치고 간다, 안. 이걸 저는 이렇게 썼죠. 시험에는 그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시험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이랍니다.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죄송합니다.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OX다 X. 바로 넘어간다. 상속 등기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말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문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고마운데. 이래 놓으면 그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이래 놓으면 고맙지. 됐다, 됐지, 됐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213페이지를 가볼게요. 가면 등기 신청의 방법 이래 놓거든. 그게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놓는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문 신청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갈로 열고 이번에 전자 표준 양식 줄 거 보세요. 이게 옛날에 30회 때 시험에 났는데 정답 12가 일어날 문제인데 그거는 절대 12가 일어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의제기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자 적었습니다.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적었습니다.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 그거는 전자신청입니까? 방문신청입니까? 제 손을 보세요. 괜찮으면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봅니다.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 그러면 옛날에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는 문방구에 가야지. 맞죠? 네. 그럼 이력서를 종이로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돼. 그럼 요즘에 이력서 작성합니다. 문방구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냥 컴퓨터 검색란에서 이력서 딱 치면 이력서의 양식이 쫙 뜬다, 안 뜬다? 뜨지. 그러면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쳐지. 맞죠? 그걸 출력을 해야 하네요. 해가
서류를 들고 회사로 가야 안 가요? 가. 그게 전자신청입니까? 방문신청입니까? 방문. 제 말이 뭐냐 이러면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을 해가 출력을 해가 등기소로 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자신청이 됩니까? 방문신청이 되는 거지. 이걸 방문신청 아니다, 전자신청이다 이렇게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간인이 나오죠. 갈로 읽고 1번에 봅니다. 신청조의 정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이에 상반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으면 신청이 죽었습니다. 전원. 그다음에 갈로 읽고 2번으로 갑니다. 간인에다가 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셋째 줄에 둘째 줄에 일명 줄 것을. 그 다음에 신청서 등의 문자 있죠. 자, 둘째 줄에 가면 2번에 둘째 줄에 갑니다. 문자 앞에 가로를 붙여 이에 날인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서명하여야 한다. 찾았습니까?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냥 들어만 둘게요. 방문 신청은 서류를 들고 등기소로 직접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방문 신청이다. 오더와이더 이때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이리로 보세요. 여기서 정정이라는 말과 간일이라는 말은 낱말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거든. 작성을 했는데 글자를 잘못 적었어. 그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게 정정이지. 그럼 수정을 할 때는 빨간 줄로 꺾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안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한 명이라, 그럼 한 명 도장 찍으면 되지. 신청인이 10명이라, 그러면 10명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느냐, 한 명만 찍으면 되느냐, 지금 그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읽어보세요. 시작. 전원. 그러면 전원입니다. 근데 여기 오세요. 간이는 종이가 우리가 여러 장 있지, 여러 장. 이러면 반 접어가 도장 찍는 거 있다, 없다? 있지. 그거는 간인이지, 간인. 그럼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간인은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지. 정정은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그러면 간인은 1인이 도장 찍으면 돼, 안 돼요? 돼. 정정은 1인이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내용이 변했으니까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오세요. 자, 이게 시험에 나는데 엄청 난이도가 높아요. 자, 정리합니다. 도장을 찍었죠? 그럼 도장을 찍어도 되고, 사인을 하도 되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이.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요렇게 나오는 거야. 시작. 서명하고 날이. 이러면 O X다. X. 하고가 뭐예요? 둘 다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답을 알면은 찾아내기가 쉬워. 답 모르면 못 찾아냅니다. 오케이? 요게 시험에 출제했는데 이건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4번에 가면은 첨부 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이래 나오죠. 21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왼쪽에 자 적었습니다.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옆에다가 계약서라고 써서요. 계약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단순히 생각하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하거든. 제출했다면 등기가 끝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한 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계약서다. 계약서. 그러면 시험에는 계약서라고 안 하고 시작. 법률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